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랑하신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가 오늘은 부동산 레포트를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요즘 정말 잠을 줄여도 이제 영상을 만들 짬이 안 나서 이제 조금 늦게 레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유례 없이 뜨거운 부동산을 경험하는 중인데 레포트에도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정말 유례 없이 뜨거운 부동산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오퍼를 이렇게 넣고 하면서 기본 15개, 20개, 그전에는 38 오퍼를 받는 리스팅이 있을 정도로 바이어는 많고 또 리스팅은 뜨문뜨문 나와서 굉장히 뜨거운 마켓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월을 비교했을 때 무려 6,928건의 트랜잭션이 있었습니다. 자, 아주 놀라운 기록인데요. 2020년에 1월도 아주 슬로우하진 않았던 시기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무려 52%나 더 많았던 아주 핫했던 마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는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와 뜨거움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핫한 만큼 가격은 어땠을까요? 자, 작년 20년 1월보다 무려 15.5%나 상승한 이 평균 가격입니다. 2020년은 83만 8천 불 평균 가격, 이번에 2021년 1월은 96만 7천 불입니다. 와. 작년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환호성으로 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상승세가 이렇게 뜨겁게 계속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상승세는 좀 계속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물으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코로나로 다 힘든 거 아니야? 다 잡을 잃고 다 힘들지 않아? 하지만 안 그러신 에센셜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직장에서 일이 더 많아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의 단면만 보고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때 사야지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힘들면 나도 힘들어질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남들 다 힘들어지고 나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나 같은 사람, 나랑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사실은 생각보다 다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그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마켓의 바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이제 조금 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도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몰기지가 이제 이율이 낮아지면서 승인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회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몰기지 금액으로도 낮아진 이율 때문에 몰기지를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 집도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이제 지역을 조금 옮기면서 큰 집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마켓이 조금 핫한 것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왜 이 모양이야? 무슨 다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과 또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라서 지금 리스팅은 조금 드물고, 자, 바이어는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 상태라서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하우스나 타운하우스 비슷한 같은 집, 이게 동네에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번 달에 우리 옆집 아저씨가 집을 파셨어요. 근데 이게 나와서 멀티가 지금 전 어제도 오퍼를 쓰고 그 전날도 되고 성사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기본 15개, 많은 때는 20개, 30개 의 오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켓에서 좋았던 이 집이 좋은 바이어가 20팀, 30팀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신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자, 누가 가져가죠? 물건이 아닌 부동산은 최고의 익스클루시브한 재산이죠. 그래서 그 20팀, 30팀이 경쟁을 해서 한 딜이 된다면 그 나머지, 자, 30명의 팀에서 한 팀이 빠지고 29명은 29팀 다음 집을 기다리겠죠. 그럼 옆집 아저씨가 나보다 조금 더 좁은 집인데 이만큼 팔았어. 나 이번 달에 팔아야 되겠다. 다음 집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컨디션이라면 내가 이 집주인이라면 옆집 아저씨 판 집보다 싸게 파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괜찮아질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겠죠. 자, 그때를 기다리시면
수요와 공급은 맞으나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는 집들에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정보는 1월에 평균 37일이 걸려서 팔렸다면 2021년 1월에는 33일, 그러니까 평균 한 10% 정도가 빨리 팔렸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만큼 핫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콘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 영상에 콘도가 상승세라고 올린 거 보셨나요? 못 보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레포트에 따르면 세일즈가 작년 1월 콘도 마켓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10.5%의 상승세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주춤했던 콘도 마켓이 다시 피킹업 하고 있는 거죠. 자, 뭐부터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작은 유닛들, 원 베드룸, 원 플러스 10 이렇게 붙어요. 이건 저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라서 콘도 마켓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렌트 하시다가 이제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그래서 작은 콘도부터 원 플러스 10, 원 베드로 이제 시작하시는 first time 홈바이어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켓에 내 씨앗을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저번 주에 제 리스팅으로 나왔던 콘도 매물도 이제 거의 다 매물 오퍼를 넣으시는 분들이 first time 홈바이어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의 오퍼였어요. 또 제가 예쁘게 준비를 또 하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너무나 잘 관리를 하신 콘도여서 사진도 좋았고 이제 하루에 막 10개씩 쇼잉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오퍼 데이를 저희가 셋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오퍼를 계속 받았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딜이라서 정보는 여기까지. 아직 제가 일하는 바이어분들 또 셀러분들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감하게 되는 부동산 이제 깊이 있는 정보라서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트랜잭션이 많았다면 콘도가 가격은 어땠을까요? 자, 올랐죠. 놀랍게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8% 정도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분명히 떨어진 곳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이건 평균이에요. 자, 그럼 콘도의 상승세가 보이시나요? 자, 콘도 가지셨던 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자, 이제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만 버티세요, 지금 놓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막 했던 작년 영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번 달에 제 지인께서 선행씨 누가 콘도 더 떨어진다고 막 지금 빨리 팔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저번 달에 딱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상승세인데요 하고 안 되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정말 강조해서 이렇게 말린 적이 있어요. 잘한 것 같습니다. 전 그럴 때 되게 기뻐요. 제 지인이 제 그 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콘도 렌트 마켓은 어땠을까요? 네, 작년보다 무려 30%나 많은 트랜잭션이 있었습니다. 자, 렌트 시장도 이제 드디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제 콘도 리스팅도 한동안 공실이었다가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막 쇼잉 있고 바로 어제 이제 바로 나갔습니다. 자, 버텨주신 저희 고객분께 또 믿어주신 저희 고객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같이 내 집을 파는 것처럼 디테일도 그리고 스멜, 향도 되게 중요하고 음식 냄새 이렇게 나는 집을 파는 거 그거 정말 노노거든요. 자, 그런 사소한 터치가 생각보다 가격의 차이를 냅니다. 그게 경험이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잘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내가 셀러인데 바이어는 어떤 방향으로 내 집을 볼까? 내가 바이어인데 셀러는 어떻게 내 오퍼를 볼까? 뭐 이런 게 저 팁입니다. 저는 이게 별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자랑 1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오퍼 데이를 해서 성사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셀러 측의 코멘트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빨린 소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당연히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었다, 프로페셔널 했다,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이번에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you're so nice 하면서 항상 you were always patient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페이션트 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같은 값이면 너와 일하고 싶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값이 비슷하다면 저에게 오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저랑 일했던 분들은 다 나이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콘도 리스팅을 멀티 오퍼를 하면서 다른 에이전트 분이 자기 딜이 성사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밀어붙이시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과는 이 딜을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짜증을 내는, 왜 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이제 프러스트레이션 해서 짜증을 내는 바이어 측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 관계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비즈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일 때 어떤 컨디션들이 있는 것들이 딱 프로페셔널하게 딱 이렇게 스트럭처 돼서 딱 오퍼가 진지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내가 셀러일 때 어떻게 내 집을 준비해야 좋아 보이는지도 생각하는 것. 또 굳이 이 일이 아니어도 이건 인생에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 역지사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살짝 여담이, 그래서 이제 멀티 오퍼를 받았을 때 그 한 분이 셀러가 정말 좋아하지 않을, 어떻게 멀티 오퍼를 하는데 이렇게 셀러 쪽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오퍼를 넣었을까요? 이 시국에 막 인스펙션 분을 데리고 와서 인스펙션 컨디션을 혼자 넣으셨어요. 세컨도에. 다른 오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오퍼를 꼭 선택해야 될까요? 저희 손님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고객의 인트레스트, 저희 고객의 베네핏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거 혹시 그 바이어 손님이 강경하게 원하시던 건가요? 하니까 아니요,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에스킹 안 하셨는데 혹시 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그거대로 해주세요. 그거 떼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바이어분은 본인의 에이전트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알까?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에이전트 분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단계를 모르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딜이 성사될 확률이 낮은 오퍼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바이어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이거는 약간 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멀티 오퍼를 성사시키는 거에 대한 그 팁을 좀 따로 영상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지사지거든요. 자, 아무튼 제 자랑도 끝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정말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시간을 짜고 쪼개도 영상 하나 만들 시간이 좀 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그동안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생겼던 고객분들과 또 함께 축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오늘 따뜻하게 보내시고 다음에는 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자,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